건강하려고 챙겨 먹은 블루베리가 내 콩팥에 돌을 만듭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블루베리와 이 세 가지 음식의 조합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블루베리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시력에 좋다거나 노화를 막아주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경고는 우리가 몰랐던 블루베리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특정 음식과 잘못 섞어 먹는 순간 블루베리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무서운 독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찾아오셨던 72 세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이 심각성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건강 전문가이셨습니다.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뒷산을 산책하시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일상이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와 등 뒤쪽에서 번개에 맞은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고 참아보려 하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거실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응급실로 급히 실려 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서 소변이 내려오는 통로에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돌덩이가 꽉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병실 침대에 누워 저를 보시자마자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본인은 살면서 남들에게 해끼친 적도 없고 오로지 건강만을 위해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녹색 채소를 믹서기에 정성껏 갈아 마셨는데 하늘도 무심하시다며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건강을 위해 선택했던 그 건강 주스 한 잔이 사실은 신장의 필터를 막아버리고 돌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정교한 거름망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이 신장은 하루 24시간 단일초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의 혈액을 정화합니다. 그런데 이 거름망에 모래알 같은 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1명 정도가 평생에 한 번은 신장 결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으로 갈수록 신장의 역과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이 결석이라는 녀석이 한 번 생기면 5년 안에 절반 이상이 다시 재발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이 박 어르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 콩팥을 지키고 아프지 않은 100세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신다면 지금 바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두 글자를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블루베리 건강법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중요한 사실을 왜 그동안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왜 블루베리와 채소의 위험한 궁합에 대해 미리 경고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박 어르신이 겪었던 고통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몸을 위하는 진실된 목소리는 찾기 힘듭니다. 저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블루베리의 진짜 얼굴과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저를 믿고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 어르신을 수술대까지 오르게 만들었던 그 무서운 범인 옥살산의 실체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진짜 범인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화학 반응인 옥살산과 칼슘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마 옥살산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냉장고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박 어르신이 드셨던 그 건강 주스 한 잔이 뱃속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금치나 비트 그리고 블루베리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본래 식물이 벌레나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독성 물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혈액을 타고 둥둥 떠다니다가 칼슘이라는 친구를 만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옥살산과 칼슘은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서로를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석입니다. 마치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옥살산 칼슘 결석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신장 결석 환자의 75% 이상이 바로 이 종류에 해당할 만큼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장 속에서 옥살산과 칼슘이 만나게 되면 다행히도 우리 몸은 이것을 찌꺼기로 인식해서 대변으로 배출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처럼 칼슘 없이 옥살산이 가득한 채소와 블루베리만 갈아서 마시게 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장 속에서 짝을 찾지 못한 옥살산은 그대로 장벽을 뚫고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인 신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신장에서 혈액 속에 있던 칼슘과 뒤늦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좁디좁은 신장의 미세한 필터 속에서 이 둘이 만나 엉겨 붙으면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신장의 연약한 세포들은 이 날카로운 결정들에 긁히고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난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 자리에 또다시 결정들이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박 어르신을 괴롭혔던 그 끔찍한 돌덩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마셨던 주스가 사실은 신장에 시멘트를 부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블루베리와 만났을 때 이런 끔찍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바로 시금치나 비트 같은 옥살산이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몸에 좋은 것끼리 합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신장 안에 날카로운 시멘트 덩어리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이 겪으셨던 극심한 고통의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혹은 건강을 챙기겠다는 일념으로 믹서기에 블루베리와 시금치, 케일, 비트 같은 채소를 한가득 넣고 갈아 마십니다.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소위 해독 주스나 청열 주스라고 소개하며 이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 입장에서 보면 재앙과도 같은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금치와 비트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밥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조상님들은 시금치를 절대 생으로 드시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펄펄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무쳐 드시거나 국을 끓여 드셨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기만 해도 옥살산 성분의 절반 이상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리해서 먹으면 옥살산 걱정 없이 시금치의 좋은 영양소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신다며 서양식 식습관을 따라하여 생시금치와 블루베리를 한데 넣고 힘차게 갈아버리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데치는 과정이 없으니 그 엄청난 양의 옥살산이 고스란히 컵 안에 담기게 됩니다. 더구나 씹어 먹을 때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힘들지만 주스로 갈아 마시면 엄청난 양의 채소를 단숨에 들이키게 됩니다. 결국 그 농축된 옥살산 폭탄이 한꺼번에 여러분의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몰려갑니다. 신장의 미세한 거름망은 이 딱딱한 결정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처 입은 신장 조직에 옥살산 칼슘 결정들이 하나둘씩 박히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박 어르신을 괴롭혔던 날카로운 돌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비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는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훌륭한 채소지만 옥살산 함량으로만 따지면 채소 중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습니다.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이라면 가끔 먹는 것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신장의 역과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우리 몸은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탈이 나게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정성껏 챙겨 먹은 음식이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그러니 오늘부터는 제발 믹서기에 생채소를 넣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시금치나 비트가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따로 데쳐서 반찬으로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블루베리는 채소와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시거나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최고의 짝꿍 음식들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채소 말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무심코 더하는 바로 그 달콤한 유혹입니다. 시금치가 신장의 돌을 만드는 물리적인 범인이라면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 음식은 신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화학적인 범인입니다. 바로 설탕이나 시럽이 듬뿍 들어간 가공된 형태의 블루베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생과일은 보관이 어렵고 비싸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파는 달콤한 블루베리 주스나 빵에 발라 먹는 잼 혹은 설탕에 절인 건조 블루베리를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과일이 아니라 블루베리의 탈을 쓴 설탕 덩어리를 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를 먹는 가장 큰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청소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탕이 섞이는 순간 이 모든 효능은 물거품이 됩니다. 설탕은 섭취하는 즉시 우리 몸의 혈당을 치솟게 만들고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블루베리가 애써 혈관을 청소하려고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설탕이라는 녀석이 그 뒤에서 계속 흙탕물을 뿌리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우리 신장에는 사구체라고 부르는 아주 미세하고 섬세한 혈관 다발 필터가 수만 개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여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이 섬세한 필터가 막히거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한번 망가진 사구체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필터를 아끼고 보호해야 하는데 설탕 범벅인 블루베리 가공품은 이 필터를 찢어버리는 흉기와도 같습니다. 간혹 설탕 대신 꿀이나 아가베 시럽은 천연이니까 괜찮지 않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정제된 흰 설탕보다는 낫겠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꿀이나 과일청에 포함된 고농도의 과당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통풍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신장을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속에 있는 달콤한 블루베리 주스와 잼을 과감하게 치우셔야 합니다. 블루베리는 그 어떤 단맛도 추가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으로 즐길 때 비로소 최고의 명약이 됩니다.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 작은 인내가 여러분의 콩팥을 평생 지켜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고가 남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와 설탕이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이 몸에 좋으라고 매일 습관적으로 챙겨 드시는 영양제와 관련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약통부터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검거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와 설탕이 눈에 보이는 적이었다면 이번에 말씀드릴 이 녀석은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해 여러분의 신장에 칼을 꽂는 아주 억울하고도 배신감이 드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용량 비타민C 영양제입니다. 아마 지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비타민C는 피로회복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으실 테지요. 맞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훌륭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과 타이밍입니다. 특히 신장 결석이 걱정되는 분들이 블루베리를 드실 때 고용량의 비타민C, 알약이나 가루를 함께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C는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수산, 즉 옥살산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에 블루베리에는 옥살산이 소량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여기에 옥살산으로 변하는 고용량 비타민C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장이 처리해야 할 옥살산의 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 11년 동안 2만 명 이상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C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2배나 높았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 즉 메가도스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블루베리까지 매일 챙겨 드신다면 신장 안에서는 매일매일 돌을 만드는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블루베리를 드시는 날에는 굳이 따로 비타민C 영양제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블루베리 자체에도 이미 비타민이 풍부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약물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블루베리에는 비타민 K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돕습니다. 반대로 와파린은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약이지요. 즉, 이 둘이 만나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를 하루 20알 정도 적당히 드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몸에 좋다고 밥그릇에 가득 담아 드시는 것은 약의 효능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니 마음이 참 답답하고 무거우실 겁니다. 채소랑도 먹지 마라, 설탕도 안 된다, 영양제도 조심해라, 도대체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으라는 말이냐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지요. 저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모든 걱정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블루베리의 영양소를 뼛속까지 쏙쏙 흡수하게 도와주는 최고의 구원투수 3가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수술 후에 매일 챙겨 드시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건강해지신 바로 그 황금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블루베리의 무서운 점만 말씀드려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내가 그동안 독을 먹고 있었구나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 황금 조합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신장 결석 걱정 없이 블루베리의 기적 같은 효능을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도 제가 처방해드린 이 식단으로 바꾸신 뒤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자, 그럼 콩팥을 살리고 혈관을 뚫어주는 첫 번째 구원투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하고도 필수적인 첫 번째 짝꿍은 바로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하얀 보디가드를 곁들이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 재미있고 과학적입니다. 제가 앞서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옥살산이 피 속의 칼슘과 만나면 돌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하게도 칼슘이 풍부한 요거트를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들리실 겁니다. 칼슘이랑 만나면 돌이 된다면서 왜 칼슘 덩어리인 요거트를 먹으라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블루베리와 요거트를 함께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요거트 속의 칼슘이 장 속에서 블루베리의 옥살산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은 우리 몸속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장에서 미리 결합해버립니다. 장에서 이미 덩어리가 된 옥살산 칼슘은 혈관을 타고 신장으로 가는 대신 그대로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즉, 요거트 속에 칼슘이 옥살산이라는 녀석을 꼭 껴안고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여 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덕분에 신장에는 깨끗한 혈액만 공급되니 돌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신비이자 음식궁합의 묘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 의료기관에서도 옥살산이 걱정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칼슘을 함께 섭취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단맛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맛이 없다고 설탕이 든 요거트를 고르시면 앞서 경고해드린 대로 신장 필터가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황금 조합은 바로 노란보약 바나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을 때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그 어떤 영양제보다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바나나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이 하는 역할이 아주 기특합니다. 바로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잘 새우며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시면 이 좋은 항산화 성분의 상당수가 흡수되지 못하고 버려지지만 바나나와 함께라면 그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바나나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과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는데 바나나의 탄수화물은 소화가 잘 되고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게다가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눈 떨림을 방지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니 눈 건강을 위해 먹는 블루베리와는 찰떡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마지막 구원투수는 바로 호두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신선한 호두 5알 정도를 꼭 같이 챙겨 드십시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의 탄력을 높여준다면 호두의 풍부한 식물성 오메가3 성분은 혈관 속에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와 염증을 닦아내는 비누 역할을 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뇌 혈관부터 심장 그리고 우리 신장의 미세 혈관까지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매일 적당량의 호두를 챙겨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0% 이상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호두는 보관에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산곤에 오래 두어 쩐내가 나는 호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신 뒤 드실 때마다 꺼내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비결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갓 따온 생 블루베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냉동 블루베리가 건강에는 더 이롭습니다. 블루베리를 수확하자마자 급속 냉동하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응축됩니다. 게다가 꽁꽁 얼어있는 상태에서는 블루베리의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영양 성분이 몸 밖으로 훨씬 더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값도 싸고 보관도 편한 냉동, 블루베리가 알고 보니 효능까지 더 좋았던 셈이죠. 그러니 비싼 생과일만 고집하지 마시고 마트에서 파는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냉동실에 쟁여두고 드시는 것이 지갑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무가당 요거트와 바나나 그리고 호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블루베리 건강법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음식들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짠 하루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루틴대로만 따라 하시면 여러분은 10년 더 젊어진 신장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편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서랍 속에 넣어두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하루 일과표를 직접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쾌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무가당 요거트 한 컵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냉동실에서 꺼낸 블루베리를 20알 정도 넣고 아까 말씀드린 호두를 5알에서 7알 정도 함께 곁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장과 혈관을 살리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요거트 속의 칼슘이 블루베리의 옥살산을 꽉 붙잡아 결석을 예방하고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잠자고 있던 뇌세포와 혈관을 시원하게 깨워줄 것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른해지는 오후 3시쯤에는 바나나 1개와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드시면 바나나의 펙틴 성분이 블루베리의 영양소가 우리 몸에 잘 새우며들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오후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다만 저녁 식사 이후에는 수면을 위해 과일 섭취를 자제하시고 하루 전체 섭취량은 40알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블루베리의 두 얼굴 어떠셨나요? 평소 몸에 좋다고만 믿었던 음식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블루베리를 드실 때 시금치와 설탕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신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드는 최악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가당 요거트와 바나나 그리고 호두를 짝꿍으로 선택하십시오. 이는 결석을 예방하고 영양 흡수를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참으로 헌신적인 장기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묵묵히 피를 걸러내며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고 있지요. 하지만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기능이 80%가 망가질 때까지도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 어르신은 이제 제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궁합을 실천한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가뿐하게 뒷산을 오르시게 되었지요. 박 어르신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은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쁜지 알고 그것만 피해도 절반은 성공인 것 같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건강 주스를 즐겨 드시는 친구분이나 신장이 약해 걱정인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그분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약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더 쉽고 정확한 의학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